지금 일본은행이 정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 0.75%. 어때요? 언뜻 보기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윈도우 95 기억나세요? 바로 그 시절 이후로 일본이 처음 마주하는 숫자입니다. 무려 30년이에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그 기나긴 디플레이션 터널의 끝에서 일본이 드디어 금리가 작동하는 정상 경제로 돌아온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30년 만에 금융지진, 이게 왜 지금 터졌는지, 그리고 그 여파로 몰아칠 엔캐리 트레이드 쓰나미, 또 전 세계 시장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내부의 위험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기회와 위기를 가져올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일본은행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정말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90% 이상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일본의 대규모 임금 인상 협상, 이걸 춘투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마지막 남은 정치적인 걸림돌까지 싹 사라진 거죠. 좋아요. 그럼 이 결정이 불러올 파급 효과, 그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이고 또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공포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시장을 지배했던 일종의 공짜 점심 같은 거였어요.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그냥 막 빌려다가 다른 나라의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정말 앉아서 돈 버는 구조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월가에 잘 나가는 헤지폰트 매니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밌겠죠? 일본에서 0.1%라는 헐값에 1,000억 엔을 빌렸습니다. 이걸로 미국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팍 하고 10%만 올라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순식간에 1,100억 엔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선택지는 하나뿐이죠. 미국 주식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팔아서 일단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자산시장의 연쇄 폭락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글로벌 자산시장에 죽음의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만큼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결정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더 큰 마찰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미국 연준이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은행이 30년간의 비정상을 끝내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정반대로 향하는 두 거대한 힘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거, 이 정책의 엇박자가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을 뒤흔드는 핵심입니다. 유동성 경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 흐르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특히 그동안 잘 나가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위험하죠. 왜냐? 그동안 시장을 떠받치던 값싼 엔화라는 수도꼭지가 잠기는 거니까요. 투자자들은 정말 갑작스러운, 어쩌면 발작적인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도 마냥 마음 편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등 뒤에 아주 아슬아슬한 시한폭탄을 하나 매달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일본 주택담보대출의 무려 7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30년 동안 금리가 오를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금리 인상이라는 개념을 잊고 집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중 대출 금리가 1~2%만 올라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배, 3배로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겠죠? 소비가 얼어붙고 최악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일본은행은 해외 자본 유출을 막는 것과 국내 경기 붕괴를 막는 것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파도가 바로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밀려올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산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아요. 이 표가 딱 보여주네요. 그동안 기록적인 엔저, 그러니까 싼 엔화 덕분에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를 압박했던 일본의 자동차나 조선업은 이제 힘이 좀 빠지겠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현대차나 한국 조선업계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글로벌 시장에 돈이 줄어드니까 외국인 자금이 쑥 빠져나갈 위험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건 우리 일상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아마 엔화 싸니까 일본 여행 가자. 이런 말 이제 듣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매력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그 여행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국내나 동남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는요. 지갑이 두둑해진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명동이나 성수동으로 몰려와서 K뷰티 제품도 사고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면서 우리 내수 시장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행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긴축이 아니라 그냥 금융 완화 정책의 조정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이건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돈의 물길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돈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공짜 점심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돈의 물길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